제67차 김명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비상시국연대 주최 자유연대 주관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국민의힘에서는 삼선의 이명수 의원께서 1인 피켓팅 시위로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너무 앞 땡겼다. 차를 하자. 이거 얼마 좋아요? 아이씨. 이거 좀 땡겨봐. 네, 지금까지 나갔습니다. 평가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제67차 김명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비상시국연대 주최 자유연대 주관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거행하겠습니다. 대법원 정문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십시오. 일동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일제를 힘차게 저창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을 위해 피 흘려 산화하신 순국선열을 기리는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정면을 향해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도 67차나 되는 김명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지 아니면 안타까운지 몰라도 김명수가 오늘은 휴가를 냈다고 합니다. 이 휴가가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자, 지금 김명수가 오지 않는데도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이명수, 천안 출신의 이명수 의원께서 1인 피켓팅 시위로 김명수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첫 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비상시국연대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회장을 맡고 계시는 김태훈 변호사님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비가 오지만은 우리가 벌써 60여 회 이상의 김명수 대법원장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신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거듭 계속 얘기하듯이 이 민주주의는 바로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는 또 사법권의 독립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법치주의, 민주주의, 사법권의 독립, 이것은 모두가 삼위일체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2017년 9월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고부터 이 법치주의, 사법권의 독립은 여지없이 지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본인이 우선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후신입니다. 이거를 창설해서 초대회장, 2대 회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법원뿐만 아니라 모든 법원의 요직은 전부 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 소속 판사들이 전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모든 문제되는 판결, 친정권, 이념 편향적인 판결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70년이 넘어서 잘 이루어왔던 이 대한민국이라는 커다란 배가 지금 좌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 바로 이렇게 좌초로 끌어가는 이 방향타 역할을 하는 이 판결들이 모두 대한민국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넣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찍이 백년전쟁 같은 판결 보셨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완전히 욕을 하고 이건 시정 잡배만도 못한 저속한 표현으로 욕을 했습니다. 이런 방송을 하는 백년전쟁 이 방송이 정당하다고 대법원에서 1심, 2심에서는 전부 이런 판결, 이런 백년전쟁 이런 방송 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 김명수 대법원에서는 이 코드법관들이 들어와서 뒤집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와 같은 판결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한민국을 건국한 건국 대통령이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준 이 박정희 대통령을 완전히 폄하를 하고 있어요. 시장에 모든 가장 나쁜 사람보다도 더 나쁜 사람으로 폄하를 하고 있으니 또 근거도 없이 무슨 여성들과 무슨 가전 폄훼를 하고 있는 이런 방송을 정당하다고 백년전쟁 판결을 했습니다. 또 전교조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전교조는 그야 말 맞다나 그대로 교직원들이 만든 겁니다.
그럼 교직원에서 해직된 사람은 전교조가 될 수 없죠. 너무나도 상식적인 거죠. 그냥 해직돼서 교사도 아닌 사람을 전교조에 넣었어요. 그럼 이게 법의 노조 아닙니까? 통보한 거예요. 이거를 1심, 2심에서는 제대로 했는데 이 김명수 대법원장 이걸 또 뒤집었어요. 이 나라의 기강을 모조리 뒤집고 있습니다. 또 저는 진영공 판결은 또 어떻습니까? 1965년 한일협정에 의해 가지고 이미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일정 강점기 시대의 모든 특히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1965년에 이렇게 협정을 맺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도 모두 그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이 문재인 정부가 자기네가 떠받드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걸 또 뒤집어요. 왜 이렇게 모든 것이 그저 반일, 반미, 친중, 종북, 전 뭐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끌어갑니다. 엊그저께는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어요. 공동선언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뭐 또 한미 연합훈련을 또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고 또 어저께 영수회담에서 또 얘기를 해요. 분명히 거기서 55만 명에 대해서는 미군에 대해서 가장 접촉을 하는 한국군 코로나 백신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해결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또 안 한다고 그럽니까? 또 우리가 듣자 하니까 공동선언에서 북한 인권이라는 용어를 넣는 대신에 미국에서는 북한 인권대사, 북한 인권특사를 넣을 것을 요구했는데 철저히 방어했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북한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인권대사를 하면 안 된다. 해서 그 타협의 산물이라는 것이 공동선언에 겨우 북한 인권이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앞장서 북한 인권을 앞장서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이와 같은 행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김명수가 속했던 우리법 연구에 이것들이 모두 이 대한민국을 지금 법조 조직을 망치고 있어요. 박범계 법무장관 이 사람도 우리법 연구, 민변 헌법재판소장 우리법 연구에 헌법재판소 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 12월 30일 날 효력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을 했는데 여태까지 왜 답변을 안 하는지 헌법재판소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시장 선거부정 사건, 대한민국에 있어서 선거야말로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그런데 이 울산시장 선거는 청와대 8개 비서 조직이 정면으로 관여를 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상대방 매수, 공약 지원, 또 이 야당 후보 수사, 청부 수사 지휘 이렇게 해가지고 무려 15명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 청와대 전임 수석, 비서 등등 현직 울산시장, 현직 국회의원 등등이 기소가 됐는데 이것도 1년 넘어 1년 4개월을 따라 뭉개고 있었어요. 이 장본인도 바로 또 우리법 연구의 김미리 판사입니다. 또 이 김미리를 그렇게 하라고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례 인사원칙을 어기고 3년 4년씩 앉혀놓은 이 장본인이 바로 이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 또 취임하자마자 이 검찰을 불러들여가지고 초토화 수사를 시켜서
이 현직, 전직 법관, 대법관, 대법원장까지 구속하고 기소하고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드는 사람도 이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그 자리에는 모두 국제인권법 소속 이 이념 편향 친정권 판사들로 채웠어요. 이래 놓으니까 뜻 있는 판사들이 이 자리에 있지를 못하고 모두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사법부가 이 좌파, 이 친정권,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암초로 좌초시키는 그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법무부도 너무 한심합니다. 지금 김호수 이 모든 문제가 되는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또 내세웠습니다. 청문회 아무리 해도 말도 안 되는 증인 하나도 대지 못하고 자기네가 일방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청문 보고서를 다시 내라고 그래요. 뻔합니다. 그대로 김호수를 임명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각종 검찰청, 지청 이제 수사도 마음대로 못해요.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장관, 법무부 장관이 승인을 받아야만 수사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장관, 박범계 장관 어떻습니까? 엊그저께 남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았어요. 폭행죄로. 이런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누구보다 앞장서 정의를 앞장세워야 할 이 법무부 장관이 스스로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자기가 민망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올바른 판결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올바른 판결은 뭡니까? 우리법 국제인권법 소송 김명수 대법원장의 판결을 기대하나요? 있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바로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 검찰총장이라는 것이 바로 김호수 아닙니까? 김호수를 통해서 자기가 피고가 되고 있는 이 폭행 사건 얼마든지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그 수사지휘권 말고도 또 인사권이 있어요. 이것은 정식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엊그저께 남부지법에서 재판하는데 바로 이 박범계 장관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는 이 검사 박범계 장관과 이게 있을 수 없는 그야말로 모양을 보이고 있어요. 그 검사에 대해서 이 박범계가 어떻게 하리라는 것은 우리가 능히 짐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장관을 기소해서 재판을 공소 유지를 하다니 이런 형국을 만들어 놓는 이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장관 또 국무총리 개탄을 그만 세웠습니다. 박범계 장관 즉시 물러나야 됩니다. 어떻게 자기가 피고인으로 있으면서 피고인 장관으로 있으면서 피고인이라고 어떻게 얼굴을 듭니까? 이런 사람이 무슨 장관이고 정의를 앞세운다고 합니까? 이 법무부 장관은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입니다. 정의입니다. 이런 사람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있어요. 대한민국을 우롱하는 겁니까? 비록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추정에 불과하고 이것은 자기를 기소한 검사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은 인사지휘권이 있어요. 인사권이 있습니다. 또 검찰총장에 대해서 통해서 수사 지휘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도둑놈이 자기를 잡으려는 경찰, 검찰, 수사관을 지휘한다고
이렇게 앉아있는 꼴입니다. 명백하지 않습니까? 패스트트랙 이거 폭행 사건입니다. 비디오를 보면은 박범계가 국회의원의 목을 휘두르고 목을 잡고 민 게 명백히 나와 있어요. 폭행죄로서 그래서 검찰이 기소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부지법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바로 이 폭행 피의자, 폭행 피고인이 박범계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민망하다고 그래요. 그게 민망한 정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피고인이 자기를 기소한 검사와 대척점에 서서 지휘를 합니까? 사퇴를 하고 아무리 안 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물러나서 중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식이지 이건 3살 먹은 어린애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너무 볼 수가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또 어떻습니까? 임성원 판사가 몸이 아파서 사표를 내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뭐 다른 이유로 사표를 거절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임성원 판사의 녹취 파일에서 그대로 드러났어요. 툭 까놓고 말하지만은 저 국회에서 당신을 탄핵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정치적인 거 고려해야 된다. 아니 법관이 정치를 고려한다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정치적인 외풍을 막아야 할 대법원장이 정치 때문에 탄핵을 당신 당해야 된다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법원장을 합니까? 한시라도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울타리가 돼야 할 사람이 스스로 판사를 탄핵이 되도록 한다. 이게 지금 2021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찌 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법원장입니까? 또 거짓말을 했어요. 지금도 각 전국의 법관, 우리 국민들이 법관 앞에서 선서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바로 이 판사가 수장이 거짓말을 공공연하게 한 게 백일화의 폭로가 됐습니다. 이러고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법을 지킬 수가 있고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법원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사법부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거짓과 진실을 가리는 게 바로 법원의 임무 아닙니까? 그 스스로가 거짓말을 하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어떻게 우리가 재판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 여태까지 70년 이상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 몇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용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2월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자리에서 김명수를 꾸짖고 있는 그 이유입니다. 우리 양심에 따라서 도저히 이 사람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당장 물러나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태훈 비상시국연대 공동대표님이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오수란 이자는 4명의 검찰총장 후보군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 꼴찌를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박범계, 우리 김태훈 의원이 말했던 양아치라는 호를 갖고 있는 김태흠 의원께서 붙여주신 별명 양아치 박범계가 자기들의 청와대 정권의 라임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된 것을 그 사건을 무마하고 뭉개기 위해서 자기들의 방탄 쪽귀로 사용하기 위해서 김오수를 검찰총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명수가 이렇게 대법원장으로 문재인 정권의 홍위병으로
또 자기의 사조직인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통해서 이 사법 정의를 뭉개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4.15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120여 개의 소송을 하나라도 재판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경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김경수에 대해서도 아직 3심 판결 미루고 지금 4년이 다 돼가도록 그 임기를 하도록 그냥 놓아두고 있습니다. 아까 김태훈 대표께서 지적하신 울산시장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계시고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전임 울산시장 국민의힘 후보에게 39차례나 39번이나에 걸친 압수수색을 해서 그 후보를 흠결을 내고 여론몰이를 해서 자기의 문재인의 40년 직위인 송철호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는 재판을 김명수는 깔아뭉개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가치, 법치주의를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독립이 중요한데 문재인의 주구가 되어 있는 김명수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국민의힘에서도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남 천안갑 출신 사선의 이명수 의원께서 김명수의 사퇴를 요구하며 피켓팅 시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월 7일부터 6월 7일이 일요일이었습니다. 그 주일날 김명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조화가 이 대법원의 주변에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써있던 화한 리본의 문구가 생각이 납니다. 당신은 검찰총장으로서는 윤석열 총장이 재직하고 있는데요. 그 리본에 쓰인 문구가 이렇습니다. 판사들아 부럽지. 우리는 윤석열이 있다. 검찰 조직은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국민의 검찰이 되기 위해서 문재인 권력과 당시 추미애 장관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을 지켜냈습니다. 판사들아, 3,412명의 대한민국 판사들아, 그 중에 460명의 국제인권법 연구회 판사들을 제외하면 2,742명의 판사들은 분연히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두목인 보수인 김명수의 퇴진을 요구하고 당신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당신들 자신도 3,412명의 판사들도 국민들로부터 탄핵을 받을 것이다. 당장 4.15 부정선거와 관련된 재판을 속히 진행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명하는 바이다. 자, 다음 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연사는 뿔난엄마TV의 이승효 대표이십니다. 오늘은 김명수가 오지 않기 때문에 욕할 거리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 이승효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 항상 저를 욕 잘한다고 김명수 꼴 보기 싫은데 자결하라고 외친다고 저에게 너무나 많은 성원을 주고 계십니다.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열심히 욕 퍼붓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 노릇하고 문재인 정권의 순견 노릇하는 이 김명수 얼마나 추잡하고 더럽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김태훈 변호사님 누구보다도 법을 잘 하시고 이 판사의 대선배이시고 법률에 대해서 깨알 같은 것도 다 아시는 우리 김태훈 변호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장 잡배보다도 못한 이 현재 김명수 빨리 집에서 애나 보고 손주나 보고 아니면 자신이 석고되지 않은 마음으로 자결해야 됩니다. 우리 엄마, 뿔난 엄마 매일 목이 터져라. 이 김명수 때문에
이 김명수 나쁜 놈 때문에, 김명수 더러운 놈 때문에, 이 나라의 부역자 김명수 때문에 치가 떨립니다. 김명수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이 나라가 네 거냐? 이 나라가 네 거야? 정신 차리고 문재인 바보 같은 문재인 이 나라 경제, 사회, 문화, 외교까지도 왕창 망쳐버리는, 이 나라를 북쪽으로 끌고 가는 문재인의 충전 노릇하는 그 뒤 자체가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초라한지 너희 가족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김명수 나쁜 놈, 거머리 같은 놈, 드라큘라,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우리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드라큘라 같은 김명수 자결해야 된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 미국에 가서 얼마나 수모를 겪고 왔는데도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자화자찬하는 문재인,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나라 국민들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 옆에 저 찾길에 문재인 퇴진, 문재인 사형, 문재인 사망, 저런 표를 달고 차를 끌고 매일 이 서초동 이 거리를 다니는 집차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할 일이 없어서 저러고 다닙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자빠지니까,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고 여기 있는 경찰 여러분들도 다 들으셔야 됩니다. 이 정권, 무너진 정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신도 계시고 우리 국민들 눈이 있습니다. 2030이 다 돌아왔습니다. 지난번 시장 선거, 부산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국민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이 정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사나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죽어간 우리의 병사들, 군인들, 국군들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을 보셨죠? 전쟁, 우리나라 전쟁 참전 용사 버켓 예벽 장군님을 문재인 대통령 어느 날 백악관으로 모셔서 분명하게 최고의 훈장, 미국에서 최고의 훈장을 그 버켓 해령 장군님한테 주셨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당신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싸운 이 버킷 같은 이런 장군에게 우리는 최고의 선물, 훈장을 주는 것이다. 그거를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죽은 병사들 어떻게 처리합니까? 백선엽 장군을 어떻게 했습니까? 백선엽 장군은 국군 묘지보다 해전 현충을 해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선엽 장군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낙동강 하류 그분이 아니었으면 누가 지켰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의 모든 자유, 평화, 평등 누구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죽고 바보되고 팔다리가 부러진 용사들 때문에 이 나라가 지켜진 겁니다. 이 정권 분명하게 나쁜 정권입니다. 사기 정권입니다. 어떻게 하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자기들이 적폐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권 아래 충전 노릇하는 김명수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려라. 그리고 이 성스럽고 거대한 이 거리를 절대 오지 마라. 집에서 계속 쉬던지 자결하던지, 그것이 이 뿔난 엄마의 학수 고대하고 고대하는 말이다. 김명수 나쁜 놈, 부정, 부패, 모든 오만, 불선 다 가지고 있는 천하의 나쁜 놈,
대한민국의 부역자 김명수 자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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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뿔란엄마TV 이순효 대표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모처럼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 컷오프 대상자가 밝혀졌습니다.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가 당대표 후보가 됐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애국 시민들은 누가 당대표가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내년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1대1로 싸워 승리케 하는 야권 후보 단일화를 가능케 하는 당대표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충남 아산시 갑 출신 이명수 사선 의원께서 나와 계십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도 1인 피켓팅 시위를 하셨는데요. 한 말씀 전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방금 소개를 받은 충남 아산 출신 국민의힘 소속 이명수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 비상시국이었는데 우리 김태훈 대표님을 비롯해서 여러분께 나오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벌써 상당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 정치권이 제대로 일을 못하고 또 우리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이 잘못하는 건 잘못하는 겁니다만 오늘은 이 김명수 대법원장 이분이 사퇴가 필요하다 이런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 여기 많은 분들이 대법원의 문제, 대법원장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오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 하필이면 저하고 이름이 같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 이명수가 김명수가 이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여러 가지 조목조목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아십니다. 많은 분들이 김명수는 대법원장이 아니다. 더 이상 여기에 앉아서는 안 된다. 오늘 마침 출근을 안 한다고 하는데 아주 출근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 바늘방석에 앉아서 본인이 대법원장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국민이 존경하지 않는 대법원장이 무슨 대법원장입니까? 우리나라 헌정사상 아마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상당한 기간 동안 많은 질타와 또 비판과 물러나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이만하면 국민의 소리를 듣고 정말 이분이 제대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여기 있어야 되는지 대법원장을 더 해야 되는지 이런 판단도 못하는 분이 어떻게 대법원장을 하십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판단도 못해요? 국민이 대법원장을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소리를 하고 있는지 좀 말귀를 좀 알아들으십시오. 대법원장 했다는 걸로 영광스러운 역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높은 직책이 있어도 잘못되면 그거 못한 만도 못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아마 우리 사법사상, 우리 역사상 치욕적인 그런 분은 않습니다. 더 오래 앉아 있을수록 더 오래 있을수록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이 정말 나쁜 목소리와 국민의 비판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판단 좀 제대로 하시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민이 뭘 원하고 있는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제대로 판단해서 빨리 거취를 결정해 주십시오. 대법원의 역사, 여기에 많은 대법관도 계시고 전국에 많은 현명한 공정한 판사도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이끌어 간다고 더 이상 치욕적인, 더 이상 이 사법부를, 우리나라를 욕되게 하는 이런 자리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오늘 안 나오셔도 말씀은 들으실 겁니다. 언론을 통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제대로 들으신다면 들은 대로 하십시오. 그게 마지막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단할 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오고 우중입니다마는 우리 사법부, 우리 국정의 현실은 천둥 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이 깜깜한 하늘, 이 천둥 번개가 치는 하늘이 언제 멎을지, 언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을지 판단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우리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애국 시민, 애국 국민들이 이렇게 나와서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나라가 정말 제대로 밝은 저 하늘이 다시 오는 것처럼 내일의 대한민국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으고 또 우리가 할 얘기하고 또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그런 내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애쓰시는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국민의힘도 새로운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대표를 뽑고 지금보다 더 제대로 일하는 그런 국민의 힘이 되고 저희 정치권이 되도록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겠습니다.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이러한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나라를 더욱 잘되게 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물려주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조금이라도 기억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김명수 대법원장 정말 제대로 판단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이라도 대법원장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조치가 뭐냐, 정말 양심적인 분이라면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판단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 출신 사선의 이명수 의원의 말씀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연사인데요. 우리 국토본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4.15 부정선거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 단체의 중심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문수정 변호사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면의 사무차장 문수정 변호사입니다. 김명수의 위법사항은 차고도 넘칩니다. 다만 최근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울산시장 부정선거와 그리고 지난 4.15 부정선거 선거재판을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는 그 점입니다. 분명히 공직선거법에서는 형사사건의 경우는 도합 1년 내에 결론이 내야 된다고 아예 강행 규정으로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시장 부정선거, 울산시장 임기 내년에 끝나고 있습니다. 내년에 끝납니다. 그리고 이번에 4.15 선거무효 소송, 그건 분명 공직선거법상 180일 이내로 진행하라 그랬는데 지금 각소가 제기된 지 벌써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갖가지 방법으로 김명수는 모든 선거 재판의 지연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임기가 끝나면 소의 이익이 없다. 그러면서 소를 그냥 밀어버릴 생각인 것입니다. 이런 김명수의 문재인의 개 같은 그런 꼼수, 그리고 그 꼼수에 부응하는 이 대법원, 너희들은 곧 공수처로 끌려가서 구치소밥을 맛있게 먹을 것이다. 그리고 교도소밥도 맛있게 먹을 것이다.
김명수, 너에게 제공하는 그 에쿠스 그냥 네가 선거 소송 지연하고 문재인의 개가 되려고 개사료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재판을 진행하고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그 위법을 시정하라고 있는 것이지, 에쿠스에서 저 편안히 의전받고 경찰들 호위받고 그러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의 개! 문재인의 똥개! 김명수는 대법원장 하기 싫으면 여기 옆에 계신 김태현 회장님께 대법원장 자리를 넘겨라! 김태현 회장님이 천배만배 더 잘하신다! 김태현 회장님이 대법원장이 되셔야 된다! 자격 없는 김명수는 내려오고 김태현 회장님께 대법원장 넘겨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문수정 변호사였습니다. 자, 공지사항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내년 3월 9일의 대선에서 그 대선을 이끌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선거에 있어서 오늘 5명의 후보가 정해졌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엊그제 여론조사를 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도 소중한 의견을 보탰지만 여러분께서도 이제 이 5명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되 한 가지, 2가지만 딱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룰 수 있는 후보인가? 둘째, 당 안에서 싸움질 안 하고 서로에게 뒤통수에 대고 총질 안 할 사람인가? 자, 그것을 충족하시는 분을 잘 후원하고 이끌어 주셔서 그런 후보가 당대표가 되시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번째 공지사항입니다. 오늘 저희 비상시국연대에서 프레스센터 20층에 있는 프레스클럽에서 시국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오후 2시 반인데요. 시국토론회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왜 정권 교체인가? 왜 정권 교체인가? 자, 지금 문재인 정권의 폭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자살하다 못해 침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권을 그대로 둬야 되겠습니까? 교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권 교체의 당위성을 알아보고 국민 여러분들의 공감대와 지혜를 모으는 시국토론회를 오늘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 20층에서 합니다. 유튜브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시간 되신 분은 함께 참여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67차 김명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비상시국연대 주최 자유연대 주관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유튜브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경찰관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든 기자회견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비 그쳤다. 힘들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야, 말은 청산 뉴스가 중요하는데, 진짜
아직 정신 차리려면 먼 것 같습니다. 자기들 때문에 지금 세상이 이 꼬라지가 됐는데도 거기에 대한 그 반성의 말은 한마디도 없고 오로지 그냥 여기 와서 비판하고 또 뒤에서는 뭐 앞에서 나를 또 딴짓거리 하고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예. 오늘도 화이팅 하고요. 우리 구독 많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 예. 지금 70대 소녀 여사였습니다. 한국당 여기 아리더리 오셨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참 많은 청소년들처럼 잘해요. 네. 국회에서 하는 거 보면은 참 한심스럽기도 하고요. 겉으로 보여주기식, 진짜 그냥 싸울 마음이 없이 겉으로 보여주기식으로만 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김지승 여사님, 감사합니다. 김지승님, 성록수 TV 대표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수 TV 참 안산.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호생님, 감사합니다. 하이소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검증도 단순한 수집으로는 부족하다. 디지털적인 방법을 동원한 오이박사 대표님, 김수창님, 감사합니다. 슬픈보수님, 감사합니다. 김태일님, 감사합니다. 이제 방송 종료하고 또 비가 또 쏟아질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방송이 한 군데가 있는데요. 제가 거기 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현충을 한번 들렸다 가고요.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묘소 아래 연구차 보관된 곳에 연구차가 있는데요. 양쪽 유리가 다 부서졌어요. 이제 어떤 놈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부셨는데 스스로 자수하고 경찰 조사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조사가 끝났으면은 이제 복구가 됐을 것 같기도 하고 한번 확인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식사 못 드신 분들 맛있게 드시고요. 방송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대법관끼리의 알력같은 게 아니면